올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2022학년도 수능 대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스페인어 과목의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성마이맥 스페인어 강사 신승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또 6월 모의평가라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잘 치르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한 여러분에게 우선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한 시험을 치르느라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또 긴장도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자,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수능 시험이 많이 개편이 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문제를 또 접하게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도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저희 제2외국어 과목은 이제 절대평가로 전환이 되면서 작년과 조금 다른 문제 출제 경향이 좀 보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이제 전체적인 출제 문항의 분포도는 비슷했어요. 근데 난이도가 예전에 비해서 조금은 무난한 편으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연계 교재나 아니면 기본 내용을 잘 기억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출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출제 문항을 먼저 분석을 해보면요. 30문항 중에서 강세 문제, 그 다음에 철자 문제가 각각 한 문항씩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어휘가 3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어휘 파트가 항상 이제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의 등급을 가르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올해 이제 6월 모의평가에서 출제되었던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기본 어휘의 의미를 잘 기억한다면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잘 평소에 알고 있거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관용 표현들을 잘 기억했었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관용 표현 중에 한 문항 정도가 조금 여러분들이 애매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그 단어의 뜻을 잘 기억을 했다면 아무래도 여러분이 잘 모르더라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 기능은 항상 많은 파트를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16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무려 절반 이상이 출제가 됐죠. 이 의사소통 기능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출문제편으로 제공을 했듯이 항상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연계 교재에도 항상 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 개념편이나 심화학습편 교재에도 제가 이 의사소통 기능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해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해드린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의사소통 기능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공부를 한 번만 하셨다면 전부 다 풀 수 있는 그런 무난한 수준의 항상 반복되는 그런 기출문제가 변형되어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독해 문제죠. 우리가 주로 이제 문화적인 내용을 다루는 지문을 가지고 이제 독해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총 5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5문항의 내용은 조금 최근에 내용이 반영된 그런 지문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에 관련된 지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도시나 아니면 지역에 관련된 그런 지문도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독해 지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긴 해도 단어나 아니면 어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장이 어떤 의미구나를 이해한다면 풀 수 있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해 문제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좀 지문이 길더라도 평상시에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런 어휘 공부를 잘 했다면 그러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항상 독해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었어요.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법이 4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자, 이 부분에서 조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문제 유형은 비슷했어요. 지금까지 뭐 수능이라든지 모평이라든지 그때 우리가 다뤘던 그런 유형들은 비슷했는데 어법이 항상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유는 좀 내용이 좀 어려운 편이고 그다음에 어법 자체가 조금 무거운 주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연계 교재나 뭐 교재를 다 공부를 해도 항상 여러분의 허를 찌르는 굉장히 조금 난이도가 높은 그런 문항이 항상 30번의 자리를 잡고 있었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기본 문법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 어법에 좀 종종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요소가 이 어법 문항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 이제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연계 교재에서 다뤘던 내용이나 등장했던 예문들을 변형시켜서 나온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어법에 대한 문항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심화학습편에서 여러분이 이제 1등급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고난이도 문법들을 많이 정리해 두었잖아요. 그 교재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선생님의 교재랑 강의를 잘 공부하셨다면, 그리고 EBS 연계 교재의 내용을 잘 꼼꼼히 살피셨다면 어법 내문항도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존에 출제되었던 어법과는 조금 다른 난이도가 무난했던 그런 문제로 전체적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랑 저랑 같이 한 문제씩 풀어볼 텐데요. 여러분이 이제 틀렸던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했기에 이게 오답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지 이게 정답이 될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면서 같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1번은 항상 가벼운 문제죠. 강세 문제가 나왔어요. 자, 밑줄 친 낱말과 강세의 위치가 같은 것은입니다. 자, 1점짜리니까 여러분 절대 틀리시면 안 되죠. 자, 밑줄 친 단어는 예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자, 뭐 가지고 가다라든지 뭐 이런 의미죠. 자, 동사인데 에레로 끝났기 때문에 자음으로 끝나서 끝에서 첫 번째 모음인 예바르의 강세가 오죠.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 보기 중에 이제 단어의 끝자리를 보면서 같은 위치의 강세를 갖는 단어를 고르시면 되는 거죠. 자, 강세를 고를 때는 항상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죠. 단어의 끝이 모음으로 끝났는지, 아니면 자음에서 n에 또는 s로 끝났는지, 얘네들이 전부 다 같은 강세 위치를 갖는 아이들이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자음 있죠. 자, 자음 중에서도 n에와 s를 제외한 나머지 자음은 또 같은 강세 위치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일단 크게 두 개로 나누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좀 봅시다. 자, 1번 단어는 세타로 끝났고요. 2번은 모음, 그 다음에 3번은 에세, 4번은 모음, 5번은 n에로 끝났어요. 그러면 2, 3, 4, 5번은 전부 다 1번에 해당하는 같은 강세 위치를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1번만 강세 위치가 일단 다르고요. 여기는 LL랑 같이 이 n에와 s가 아닌 나머지 자음에 해당하는 세타가 왔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단어 끝만 봐도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 강세의 위치죠. 자, 일단 여기 이제 표현을 먼저 한번 체크해 볼까요? 꼬미다 빠라 예바르. 자, 꼬미다는 음식인데 빠라 예바르 하게 되면 가지고 가는 음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테이크아웃 음식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당에 갔을 때 저 테이크아웃 할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을 스페인어로 빠라 예바르라고 하시면 돼요. 네. 자, 1번의 단어는 아로스입니다. 쌀이라는 단어고요. 2번에 마르코. 얘는 이제 교통수단 중에 배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3번에 크리시스. 자, 얘는 위기라는 뜻입니다. 위기. 자, 그 다음에 눌세. 얘는 뭐 달콤한이라는 형용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탕이나 우리 카라멜 같은 달달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나타내는 명사로도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르덴. 자, 얘는 뭐 순서, 명령,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전부 다 강세 가 끝에서 두 번째 모음에 오는데, 자, 1번은 끝에서 첫 번째인 아로스, 이렇게 강세가 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글자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입니다. 자, 요것도 1점짜리고 철자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1번부터 5번까지를 쭉 봤을 때 이제 미리 답을 공개를 하자면 발음은 거의 비슷해요. 발음은 다 비슷한데 철자가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 단어들의 철자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1번은 마늘이에요. 자, 마늘은 스페인어로 아호라고 합니다. 아호. 자, 그 다음에 2번에 시계는 렐로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철자가 형성이 되고요. 자, 새라는 단어 빠하로라고 하죠. 빠하로. 자, 그 다음에 오렌지입니다. 나랑하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 자, 얘는 뭔가 이제 수리해 주시는 수리 기사님을 의미하는 그림 같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험지는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인헤니에로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인헤니에로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쭉 봤을 때 전부 다 흐 발음이 나는 건 맞아요. 근데 1번부터 4번까지는 전부 다 호따라는 글자가 들어갑니다. 요 글자요. 자, 근데 5번 같은 경우는 인헤니에로라고 흐 발음이 나지만 얘는 이렇게 해라는 글자가 들어가죠.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철자를 공부를 한다라는 거는 단어를 공부를 하실 때 어휘 이제 문제를 이제 쭉
이게 살펴보면 이게 철자가 나오는 문제들은 약간 여러분들이 발음이 비슷해서 예를 들면 뭐 에세라든지 세따라든지 발음이 비슷비슷하잖아요. 또 세도 발음이 그렇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세랑 꾸 발음 까꼬꾸 그다음에 뭐 깨끼 이렇게 발음 쌍기역 나는 거 비슷하고요. 여기서처럼 호따랑 그다음에 해 발음도 비슷하게 히읗이 나잖아요. 요런 발음들 그리고 매와 우배 같은 요런 발음들을 위주로 철자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어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비슷한 것 같으니까 다 배인가 우배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거 노리고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단어 요런 철자들이 들어간 발음이 좀 유사한 그런 단어들끼리 조금 묶어서 많이 보시면은 철자 문제는 금방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3번으로 가죠. 자, 3번에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어휘 문제입니다. 1번 첫 번째요. 땡고 운 그다음에 dolor de cabeza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빈칸이 없어도 되긴 해요. 땡고 un dolor de cabeza 이렇게 땡고 dolor de cabeza 이런 식으로요. 자, 나는 두통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나는 머리가 아파라는 뜻인데 그 사이에 뭔가 이 두통에 대한 조금 묘사하는 말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Normalmente desayuno algo. 그 다음에 또 빈칸이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나는 아침을 먹는다. 알고 무언가인데 어떤 무언가란 뜻으로 어떤 내가 아침 식사를 하는 음식들의 종류에 대한 묘사를 하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요. Ahora con casi 5 kilos menos me siento más. 그 다음에 또 빈칸이 나왔어요. 자, 지금 이제 거의 5kg이 이제 줄은 거예요. 메노스니까 거의 5kg이 줄음으로써 me siento 내가 느끼는 거예요. 더 뭔가를 느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일단 이 세 가지 문장 중에 마지막이 여러분에게 조금 더 수월하게 갈 것 같아요. 자, 봅시다. 5kg를 감량을 했어요. 몸무게를. 그러면 내가 느끼기에 몸이 가벼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몸이 가벼워지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단어 중에 혹시 그런 의미의 단어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1번의 그라베는 중대한, 위중한, 뭔가 무거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거랑 좀 반대겠죠? 5kg를 뺐는데 아직 몸이 내가 더 무거워진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프레스코는 신선합니다. 뭔가 좀 청량함, 상쾌함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리헤로, 얘가 가벼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3번이 제일 유력해요, 지금. 그다음에 프론토, 금방, 곧, 뭐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우메도, 얘는 습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5번 같은 경우도 말이 안 돼요. 이게 5kg를 감량했는데 갑자기 내 몸이 더 습해져요. 이상하죠? 자, 지금 1번부터 5번 중에 제일 유력한 건 3번이에요. 그럼 나머지 보기에도 3번이 해당이 하는지를 봐야겠죠. 자, 두 번째가 이제 그 다음에 제일로 좀 무난해요. 자, 가보도록 합시다. Normalmente desayuno algo ligero. 자, 뭔가 좀 가벼운 걸 아침에 먹는다. 말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음식을 먹을 때 뭔가 좀 아침에 너무 아침부터 뭔가 뭐 삼겹살 구워 먹는다라든지 아침부터 뭐 피자를 먹는다라든지 뭐 이렇게 좀 약간 뭐 말만 들어도 좀 무거운 느낌의 그런 음식을 먹지 않잖아요, 보통. 그래서 아침에는 그냥 가볍게 뭐 해서 계란을 먹는다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가볍게 밥 소량의 밥 이 정도 먹잖아요. 아침 식사는요. 아니면 뭐 토스트 이렇게. 자, 그래서 그렇게 가볍게 뭔가 식사를 한다라는 느낌의 문장인데 우리가 뭔가 가벼운 식사를 한다라고 할 때 그 가벼운도 리헤로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만 들어가면은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죠. 자, tengo un ligero dolor de cabeza. 리헤로, 가벼운 증상. 가능하겠죠. 그래서 두통이 있긴 한데 그냥 가벼워요. 약간 무겁게 계속 뭐 머리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살짝 머리가 조금 띵하다 이 정도의 느낌 있죠. 그럴 때 리헤로란 단어를 써가지고 노로르의 정도를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세 가지의 문장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제일로 조금 누가 봐도 여기에는 이런 뜻이 들어가겠다 하는 그런 빈칸의 문장. 여기 같은 경우는 3번이죠. 요거를 먼저 체크한 다음에 역으로 넣어서 다 말이 맞다면 그게 정답이 되는 방금 제가 풀었던 방식으로 한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리헤로란 단어 뜻을 알면 여러분 풀 수 있는 건데 선생님의 기본 어휘지 19데이, 데이 19 여기를 참고하시면은 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으로 가볼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역시나 어휘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가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긴 한 것 같아요. 관용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뭘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앞뒤 문장을 유추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Me parece que Pedro tiene la 그 다음에 빈칸이 나오고 muy larga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자 me parece que 해가지고 뒤에 어떤 문장이 나와요. 내가 보기에는 뒤에 문장처럼 이러이러하다라는 나의 의견을 표현하는 거죠. 자, 내가 보기에 페드로는 tiene 가지고 있어요. la muy larga 매우 긴 뭔가를 가지고 있대요. 자, 그랬더니 si le cuenta a todo el mundo cosas que no debe contar래요. 자, 일단 맞아라고 했어요. 이제 동의를 한 거죠. 자, 여기 나온 le는요. a todo el mundo를 같이 중복으로 쓴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라고 보시면 돼요. 자, 모든 사람에게 cuenta 하게 되면 얘는 contar라는 동사의 변화형입니다. 이야기하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말을 한대요. cosas 어떤 일들을 어떤 사건들을 어떤 뭔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no debe contar 말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말들 모든 것들을 다 모든 사람에게 다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요? 이 말 정말 막말하는 거예요. 막 말을 그냥 막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을 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간 관용 표현이 만들어졌어요. 무언가가 길대요.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신체 부위고 여성 명사예요. 봅시다. 목가는 입이에요. 까라는 얼굴이고요. 마노는 손입니다. 그리고 오레하는 귀가 돼요. 자, 랭구아는 혀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뭔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자,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로 필요한 거는 입과 그 다음에 혀예요. 그렇죠? 근데 보통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이에요. 혀를 통해서 이게 뭔가 발성을 하고 말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자, 그래서 1번과 5번 중에 이제 정답을 고르셔야 되는데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통으로 외워서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죠. tener la lengua muy larga 하게 되면 말을 함부로 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일단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lengua라는 단어가 혀라는 뜻이 있는데 언어라는 뜻도 되잖아요. 얘가. 그래서 아무래도 말을 한다라는 거에 조금 더 적합한 단어를 고른다면 5번이 정답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들이 전체적으로 일단 어렵진 않았고 그 다음에 이 글에서 표현하는 대화에서 표현하는 상황이 사실 쉬운 상황이었어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5번이라고 이 단어를 유추할 수도 있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tener la lengua larga라는 표현을 알았다면 단번에 고를 수 있었겠죠.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을 함부로 하다라는 관용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저는 이거 어려웠어요 라고 해도 요건 좀 인정해 드릴게요. 네,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네, 여러분 이제 알았으니까 풀 수 있겠죠? 네. 자, 이제 5번으로 갈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얘도 어휘 문제인데 얘는 1점짜리고 특히나 첫 번째 그림은 굉장히 많이 우리가 봤던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단번에 답을 고를 수 있는데 일단 바수라가 우리 쓰레기죠.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이런 말이겠죠. 자, 쓰레기를 버리다라고 할 때 우리가 띠라르라는 동사를 씁니다. 띠라르.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이 맞아요. 자, 그러면 얘는 뭐냐? 자, 빠라 아브리 이러면 열기 위해서 자, 문을 지금 보면 당기라는 뜻입니다. 그죠? 당기라는. 자, 그러면 문을 당기시오라고 할 때 띠라르라는 동사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스페인에 갔을 때 이제 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기시오 아니면 미시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거기에 띠라르라고 적혀 있으면 이제 당기는 겁니다. 자, 그럼 미시오는 뭘까요? 미시오는 이건 상식으로 알려드릴게요. 엠푸하르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기본 어휘가 아니기 때문에 수능에 나올 일은 없지만 어쨌든 네 이거는 미시오입니다. 미시오. 그리고 띠라르는 당기시오예요. 여러분들이 갔을 때 이제 문을 봤는데 문에 이렇게 우리나라 한글처럼 당기시오 이렇게 써 있지 않잖아요. 스페인은. 그래서 띠라르 하면 엠푸하르 이렇게 하면 구분을 해가지고 띠라르 그럼 당겨야지 엠푸하르 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약간 그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잘 밀어요. 이렇게 미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내가 가는 방향으로. 근데 보통 그렇게 하죠. 퍽 막히잖아요.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empujar 얘가 미는 거고 tirar가 당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나머지 단어들의 뜻을 한번 볼까요? tocar는 만지다, 연주하다 뭐 이런 의미고 tomar는 여러 가지 의미 있죠. 뭐 타다, 잡다, 먹다, 마시다 뭐 이런 의미 있고 그다음에 traer를 가져오다 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tratar는 다루다, 취급하다 이런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가실게요. 자, 요거는 우리 이제 시간 표현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자, 대화의 내용으로 뭐 회의를 시작하는 시간은 역시 1점짜리입니다. 자, perdona, me dices qué hora es? 자, 죄송합니다만 저한테 몇 시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라는 거죠. Sí, claro, 네, 물론이죠. Las 3:30, 지금 몇 시예요? 3시 30분이래요. 자, 시간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 Y a qué hora es la reunión con el jefe? 라고 했어요. 자, 사장님과 회의가 몇 시에 있죠?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en 15 minutos. 자, 15분. 그 다음에 en이 들어갔으니까 15분 내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15분 후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vale, gracias.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3시 30분이고 15분 후니까 3시 45분에 회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겠죠. 얘는 크게 뭐 어렵지 않네요. 1점짜리니까요. 그죠? 자, 이런 문제, 이런 뭐 회의 시작하는 거, 이런 문제들 우리가 기출문제편 5강에서 전반적으로 다 다뤘던 내용입니다. 거기 나왔던 문제들을 반복해서 풀었다면 뭐 얘는 네, 여러분 말대로 정말 껌이죠. 네, 너무 쉬웠던 문제예요. 7번으로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가면로 알맞은 것은 자, 빈칸 나오고요. Mañana no tenemos clases. 자, 내일 우리가 수업이 없다는 거를 뭐 이제 했어요. De verdad? 어머 정말? Sí, me lo ha dicho María 했어요. 자, 마리아가 나에게 그것을 ha dicho 하게 되면 decir, 말하다라는 동사의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나한테 그거 얘기했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que bien, 어머 잘 됐다라는 거죠. 내일 수업이 없다니까 어머 잘 됐다 그래요. 여러분이 딱 여러분. 자, 볼게요.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1번에 crees, see라고 있어요. 자, 일단 creer 동사는 뭔가를 믿다, 뭐 생각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믿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지금 se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see. 자, 그러면 뒤에 나온 게 이거인지 아닌지를 나는 믿는다라는 건데 지금 crees니까 너는 내일 우리가 수업이 없는지 뭐 있는지를 알고 있니? 생각하니? 믿니? 이랬어요. 근데 정말이에요. 자, 지금 B가 A가 말한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가 말한 거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되물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물어본다라는 거는 B가 yes, no로 대답을 해야 될 확률이 더 커진 거잖아요.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sabes. 자, sabes면 너는 알고 있니? C. 그리고 내일 우리가 수업이 없는 거 아니면 있는 거 아니? 레벨이다? 어머 정말? 자, 있는지 없는지를 알았냐고 물어봤을 때는 알다 모르다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C가 들어가는 거 일단 조금 부적합하다고 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 4번도요. Piensas C. 너는 이거인지 아닌지라고 생각하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 같은 경우는 맞는지 아닌지를 상대방이 일단 대답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3번이나 5번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는 이런 문장에 대해서 알니? 아니면 뒤에 나온 문장에 대해서 너는 생각하니?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3번에 ¿Sabes que mañana no tenemos clase? 내일 우리가 수업이 없는 거에 대해서 너 알아? 라고 했더니 어머 정말? 이것도 굉장히 자연스럽죠. 자, ¿Piensas que mañana no tenemos clase? 내일 우리가 수업이 없는 거에 대해서 너는 생각하니? 어머 정말?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이 사베르 동사 뒤에 깨를 써가지고 어떤 새로운 문장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문장에 대해서 너는 아니? 라고 물어보는 거 굉장히 자연스럽고 우리가 심화학습편 10강에서 제가 사베르 동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때 나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 나온 C는요. 우리가 뭐뭐인지 아닌지를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으로 가실게요. 빈칸에 들어가면 알맞은 것은 1점짜리입니다. 자, Buenos días, señor. ¿Qué desea? 자, 안녕하세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Quiero comprar unos pantalones. 저 바지를 좀 사고 싶어요. 자, 바지 사러 왔나 봐요. 자, 그때 A가 뭘 물어봤어요. 그때 대답이 La 44래요. 자, 44는 일단 44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숫자가 대답이 될 수 있는 질문을 했겠죠. 자, 1번에 ¿Cuánto cuestan? 얼마예요? 라는 거는 조금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숫자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자, ¿Cuál es su talla?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talla, 사이즈란 단어죠. 사이즈 당연히 숫자 나올 수 있죠.
있죠. ¿Qué edad tiene? 몇 살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는 당연히 tener 동사가 나오든지 아니면 뒤에 아뇨스가 붙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라가 붙는 것도 일단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3번은 숫자가 나올 수는 있으나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como me queda 안 했어요. 요거는 더더욱 안 되죠. 얘는 숫자가 나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 저한테 어떻게 어울리나요? 라는 뜻으로 바지를 입어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때요 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지 입은 내 모습이 어떠냐? 바지가 커 보인다. 뭐 잘 맞는다. 뭐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돼요. 숫자가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얘는 절대 답이 될 수 없고요. ¿De qué color los quiere? 꼴로르입니다. 색깔을 어떤 색을 원하시나요? 당연히 숫자 안 되겠죠. 자,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 하나인데 여기 라가 포인트예요. 라. 자, 우리가 얼마예요? 라고 물을 때는 그냥 단순히 숫자만 얘기할 수도 있어요. 44. 뒤에 당연히 에우로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건 가능하지만 우리가 가격을 얘기할 때는 관사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라가 들어갔다라는 거는 가격이 될 수 없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 44라는 말이 나올 때는 이 사이즈 물어봤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왜 라가 나왔느냐? 바로 따이아 때문입니다. 따이아가 여성명사잖아요. 라 따이아, 그죠? 그래서 그 라가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숫자가 뒤에 이렇게 나온 그런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요, 일단 이제 제가 이제 좀 명확하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고르면 되는지 설명드렸으나 정황상 지금 A는 점원이에요, 그렇죠? 점원. 그리고 B가 손님이에요. 바지를 사러 온 손님. 자, 그런데 자 지금 A가 점원이 손님한테 얼마예요? 라고 물었을 리도 없고 몇 살이에요? 라고 물었을 리도 없고 바지 살 때 나이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한테 잘 어울리시나요? 뭔 소리예요? 정호원이 갑자기 손님한테 제 바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그 다음에 어떤 색을 원하세요는 맞아요. 네, 정원이 물어볼 수 있죠. 무슨 색깔로 원하세요? 는 할 수 있지만 대답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누가 봐도 정답이 2번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문제죠.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편에서 여기 보시면 제가 적어놨어요. 8강을 보시면 쇼핑하기 파트에서 여러 번 나왔던 사이즈 얼마예요? 라는 표현이었고 심화학습편 교재 뒤에 부록에 보시면은 쇼핑과 관련된 표현에서도 과레수 따이아라는 표현 배운 적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은 8번 같은 문제는 거뜬히 넘기실 수 있죠. 9번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아케오라 vuelves a casa esta noche? 라고 했어요. 자, 너는 오늘 밤에 집에 몇 시에 돌아오니? 라고 했어요. tarde, 늦게 온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las nueve, 9시라는 말이 나오게 했어요. 자, 근데 보통 보면은 9시에 라고 하려면 뭐 a las nueve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보기에 보니까 a라는 단어는 일단 없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봤을 때 대략이라는 의미가 들어간 단어들이 지금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략 한 9시쯤이라고 대답을 했겠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럼 빈칸에 들어가면 우선 대략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볼게요. Vale, no te preocupes. 그래, 걱정하지 마. Yo te hago la cena. 너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저녁 식사를 해줄게. Gracias, mamá. 엄마 감사해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대략 시간 앞에 대략 몇 시경에 라고 표현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쭉 나열해서 제가 심화학습편 2강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없는 게 바로 2번이죠. 나머지들은 제가 다 정리를 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hacía, como a eso de, alrededor de 전부 다 시간 앞에 써가지고 몇 시경에 라는 걸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encima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10번 가볼게요. 광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1점짜리고요. 이런 거 여러분 굉장히 거뜬하게 쉽게 그냥 넘길 수 있죠. 자, 가볼게요. Clases de guitarra. 네, 기타 수업인가 봐요. 네. 자, para niños de 5 a 10 años. Grupos pequeños까지 먼저 볼게요. 자, 아이들을 위한 건데 5세, 5세에서 10세 사이의 아이들을 위한 거고 Grupos pequeños니까 소규모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프로페서를 이제 가르치시는 분은 Pepe de Lucia, 루시아의 빼빼라는 거네요. 라는 사람이래요. 자, 오라리오, 시간, 일정표란 뜻이고, 미에르콜레스, 이 미에르네스. 자, 미에르콜레스 수요일, 미에르네스 금요일이죠. 자, 그리고 시간 나왔으면 de 17 a 19, 17시부터 19시까지래요. 5시부터 7시까지인가요? 네. Precio, 가격, 45
5 euros al mes. 한 달에 45유로입니다. 텔레포노, 전화번호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찾아볼까요? 1번에 연락처, 여기 나와 있죠. 자, 수강료, 여기 precio 나와 있고요. 자, 강좌 대상, 여기요. 5세부터 10세까지, 여기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겁니다. 강좌 시간, 오라리오, 여기 나와 있죠. 자, 강좌 장소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얘는 뭐, 더 이상 설명을 드릴 게 없네요. 5번이 정답이에요. 11번으로 가봅시다. 순서 배열 문제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1점, 1점. 자, 보기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Quieres también algo de fruta? 자, fruta, 과일이죠. 과일 중에서도 뭔가를 좀 원하니? 라는 건데, 여기 보면 tambien이 포인트예요. también, 역시. 그러니까 앞에 이미 뭐 원하냐고 한번 물어봤다라는 걸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Y qué vas a llevar para beber? 했어요. 마실 거로는 무엇을 가져갈 거니? 라는 거죠. 자, 여기는 바로 이가 힌트, 이가. 그럼 앞에 이미 뭔가를 물어봤다라는 거죠. ¿De qué lo quieres? 자, 너는 그걸 어떤 걸로 원하냐?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한 번씩 넣어보도록 합시다. Hija, voy a prepararte el bocadillo para la excursión de mañana 했어요. 자, 딸, 내가 보카디오면 샌드위치인데요, 여러분. 스페인식 샌드위치입니다. 자, 나온 김에 설명을 조금 해드리죠. 여러분 생각하는 샌드위치는 식빵을 이렇게 앞뒤구나, 아래 위로 해가지고 사이에다가 뭐 야채도 넣고 햄도 넣고 뭐 여러 가지 과일도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 샌드위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데 스페인식 샌드위치 이 보카디오는요. 빵이 일단 바게트 빵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하몽이라든지 아니면은 올리브유 그리고 뭐 토마토 소스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서 먹는 거죠. 그래서 안에 내용물은 사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 샌드위치보다는 조금 엄밀히 말하면 좀 부실해요. 그렇지만 맛은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게트 빵의 바삭함이 굉장히 좋아요. 이 식감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보카디오 하게 되면 스페인식 샌드위치라고 해서 스페인 사람들이 아침 식사로도 많이 먹고 간식으로도 많이 먹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내가 너에게 준비를 해줄 거래요. 엘 보카디오를, 샌드위치를요. para la excursión de mañana. excursión, 소풍입니다. 자, 내일 소풍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보카디오를 해줄게. 엄마인가 봐요. 이하, 딸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보면 이제 힌트가 나오겠죠. De jamón con tomate, por favor. 자, 하몽이랑 토마토를 넣은 걸로 해주세요. 자, 어떤 걸로 해줄까라고 물어봤겠죠. 어떤 샌드위치로. 그러면 C가 먼저 들어가야겠죠. 자, 그랬더니 하몽이랑 토마토 넣은 걸로 해달래요. 자,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C, una manzana y un plátano para la merienda 라고 있어요. 자, 무엇일까요? 사과랑 그 다음에 플라타노, 바나나입니다. 사과랑 바나나를 대답을 했다라는 거는 과일에 대해서 물어봤겠죠. 그럼 과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A가 들어가겠죠. 네, 맞아요. 너 그럼 과일은 뭐 먹을래? 했더니 네, 저는 사과랑 바나나 먹을게요. 파랄라 메리다, 간식으로 그걸 먹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질문. 자, 그러면 마실 거는 뭐 가져갈래? 여기죠. 그래서 B가 들어가겠죠. 그랬더니 una botella de agua y algún refresco. 자, 물 한 병하고 그다음에 refresco는 음료수입니다. 자, 이게 남성 단수 명사니까 앞에 어떤이란 단어 알구노가 알군이 됐죠. 그래서 뭐 음료수 아무거나 하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Con eso es suficiente. 요런 거 그런 거를 다 하면은 sufficiente, 충분할 것 같아요. 라는 뜻입니다. enough의 의미 sufficiente, 충분한입니다. 자, 그럼 순서는 C, A, B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순서 배열 문제는 방금 선생님이 해드린 것처럼 보기 먼저 한번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간중간 넣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처럼 전부 다 묻는 말에 묻는 말에 해당하는 보기였다면 아래 대답을 보시면 이제 그 힌트를 당연히 얻어서 바로바로 넣으실 수 있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으로 가실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입니다. 마리솔, 그 다음에 이제 뭘 물어봐요. Vamos al cine esta tarde? 오늘 오후에 우리 영화관에 갈래? 라고 하는 게 맞겠죠. 우리 오늘 오후에 영화관에 같이 갈래?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뭔가 상대방에게 우리 이렇게 하면 어때? 이거 하는 거 어때? 이렇게요. 자, 그랬더니 Yo no voy a poder ir. 나는 갈 수 없을 것 같아. 래요. Y eso? 왜? Tengo mil cosas que hacer. 내가 해야 될 일이 1000개가 있대요. 말이 1000개지.
엄청 많다란 뜻이겠죠.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A가 B에게 영화관에 갈지를 제안을 했기 때문에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 상대방에게 뭔가를 제안하는 표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보기에서 볼까요? 자, cuánto입니다. 자, cuánto는 일단 얼마나 많이라는 의미인데, 자, cuánto 다음에 이제 뭔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건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cuánto를 통째로 써가지고 쓸 수 있는 문장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는 전혀 말이 안 맞죠. 지금 영화관에 갈 거냐고 제안을 하는 건데 cuánto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그런 단어들이죠. 자, ¿por qué no? 자, 요게 여러분들이 이거 말이 맞나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Why don't you?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 이렇게 하지 않니? 라고 물어보는 거긴 하지만은, 자, 다시 말하면 얘는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밀히 말해서 ¿por qué no? 하게 되면 왜 이러이러하지 않니? 라고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것도 되지만 ¿por qué no? 해가지고 이렇게 nosotros 형을 써서 뭔가 상대방에게 제안할 때도 충분히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럼 B는 맞는 말이겠죠. ¿por qué no vamos al cine esta tarde? 오늘 오후에 영화관에 가는 게 어때? 이렇게요. 자, ¿qué tal si? 만약에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 어때? 이게 더 맞는 말이죠. 자, ¿qué te parece si? 자, 만약에 우리가 영화관에 간다면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죠? 상대방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B, C, D 전부 다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제안하는 약속 및 제안 표현이라는 주제로 기출문제편 10강에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렸고요. 기본개념편 16강을 보시면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요 표현들이 전부 다 담겨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심화학습편 교재 부록에도 다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랑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당연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으로 가보실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has hablado ya con Carmen 했어요. 너 카르멘하고 얘기했니? 라는 거죠. No, porque? 아니, 왜? 라고 했어요. dice que se va a casar. 자, 카르멘이 말하기를 se va a casar, 결혼을 할 거래 라는 거래요. 자, 우리 casarse가 결혼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se가 이제 va a casar니까 요 앞으로 이제 튀어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한테 말하기를 결혼한대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 뭔가 지금 놀라운 사실이라고 생각하겠죠. 결혼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누군가가 결혼을 한다라고요. 뭐, 어머,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자, 빈칸에 아마 그런 내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No sabía que tenía novio 했어요. 나는 몰랐었어. tenía novio. 자, 남자친구가 있었는지를 몰랐었다라는 겁니다. sabia와 tener 모두 불완료 과거 시제인데요. 사베르 동사 알다, tener 동사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둘 다 과거의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걔가 남자친구가 있었는지 몰랐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불완료 과거 시제를 씁니다. 자, 요건 이제 그렇다고 이제 넘겨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남자친구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결혼한다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죠? 어머머머, 진짜? 이렇게요. 그럼 정답 1번이겠죠. en serio? 정말? 이렇게요. 자, que hay. 자, 요거는요, 무슨 일이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 있니? 어디 아파?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desquién, 누구의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소유에 대해서 물어볼 때 쓰는 겁니다. que tienes? 역시나,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라는 뜻으로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고요. es por eso, 그래서 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시큰둥하네요. 까르멘이, 결혼한대. 그래서, 라는 거죠. 별로 안 친한 거예요, 얘는. 네. 정답은 1번 이 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요. 자, 이 en serio라고 대답하는 거는 제가 기출문제편 7강에서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문제들 중에 다 보기에 들어가 있던 그런 표현입니다. en serio. 네. 그래서 이건 반복해서 여러분이 봤었으니까 우리 기출문제편에서 아마 답을 고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14번으로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둘 다 전화기를 들고 있으니까 전화 대화와 관련된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Puede ponerme con la directora, por favor 했어요. 자, 당신은 나를 연결해 주실 수 있나요? con la directora. 뭐 사장님이겠죠. 디렉토르, 뭐 감독,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여자인 상사에게 나를 좀 연결해 줄 수 있느냐라고 했어요. 그럼 이분이 할 수 있는 말은 si enseguida. 네, 지금 바로 해드릴게요. 가능하죠? No hay de que 천만에요. 자, 얘는요, gracias.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머 천만에요. 별 말씀은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전혀 감사의 의미가 아니죠. 자, ahora se pone 지금 바꿔드릴게요. 전형적으로 전화 대화에서 나는 표현이고요. claro, como no. 물론이죠. 왜 안 되겠어요? 라는 뜻으로 당연히 바꿔줄 수 있다 라는 거죠. un momento por favor. 잠시만 기다리세요. 당연히 얘도 전화 대화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자, 1, 3, 4, 5번은 전부 다 이 상황에 맞는 표현입니다. No hay de qué, gracias에 대한 대답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전화 대화와 관련된 표현들은 제가 기출문제편 6강, 기본개념편 18강, 그리고 심화학습 교재 부록에 자세하게 담겨놨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보시면 전화 대화 표현은 다 익히실 수가 있죠. 15번으로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sales a pasear todos los días 했어요. 자, sales 하게 되면 salir 동사입니다. 나가다, 외출하다예요. 자, salir 그 다음에 동사 원형해가지고 이런 걸 하러 나가다, 외출하답니다. pasear 산책하다죠. 그럼 너는 산책하러 나가니? 라는 거. todos los días 매일이라는 표현이죠. 자, 너는 매일 산책하러 나가니? 라고 했더니 B가 뭔가를 얘기했어요. 뭔가 감탄사를 하나 던졌어요. 그 다음 말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Dos veces al día. 하루에 2번이나 간대요. 자, al dia는 하루에 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횟수를 얘기할 때 이렇게 하루에 라는 표현은 al dia를 써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al mes 하게 되면 한 달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al año 하게 되면 1년에가 되는 거고, 뭐 일주일에 하게 되면 뭐 al la seman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주기, 횟수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알디야, 하루에입니다. 하루에. 자, 하루에 2번 한대요. 볼라 마냐나 오전에, 이 볼라 노체, 밤에. 그래서 오전하고 밤에, 아침 그리고 밤에 2번씩 이렇게 산책을 간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A가 너는 매일 산책하냐 하면 뭐 당연하지, 물론이지,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자, 그러면 1번에 깨봐, 뭔 소리야 이겁니다. 이거는 상대방이 말한 거에 대해서 뭔 소리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자연스러워요. 자, 깨빼나 뭐 안 됐다, 뭔 소리예요 이것도. 네. 그다음에 에노라보에나 축하합니다. 뭘 축하하는 거예요 갑자기. 4번에 por supuesto 물론이지. 얘가 정답이죠. 자, buen provecho 맛있게 드세요. 뭔 소리예요 이건 또. 자, 그래서 1, 2, 3, 5번은 완전히 완전히 이상한 답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스페인어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걸 느끼실 거예요. 뭔 이렇게 너무나도 답이 명확하게 답이 막 춤추고 있는 것 같아요. 4번이 막 저예요 막 이렇게. 자, 1번, 2번, 3번, 5번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아니죠. 뜻이.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좀 엇비슷한 거라도 넣으면 굉장히 어려워질 텐데 1번, 2번, 3번, 5번이 너무 도와주고 있어요. 저희는 답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물론이죠. 하면서 이제 대답을 했어요. 자, 마지막 이어서 가볼까요? Los fines de semana también. 자, los fines de semana는 주말마다입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예요. 라고 했더니 sí, 물론이지. de lunes a domingo.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그렇게 산책을 한다라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이지라는 말이 굉장히 잘 출제가 돼요. 그래서 물론이지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스페인어에. 뭐 예를 들어서 por supuesto 되고 claro que sí도 되고 뭐 como no라든지 뭐 claro 이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뭐 desde luego라든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기출문제편 7강하고 기본개념편 15강 그 다음에 심화학습편 교재 부록에 또 쭉 나열을 해놨어요. 물론이지 라는 표현이요. 그거 눈여겨봐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긴 해요. 16번 가볼게요.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Me encanta el café, a ti 했어요. 자, 나는 encanta면 정말 좋아하는 겁니다. 자, 나는 커피를 너무 좋아해. a ti, 너는 이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me gusta mucho, 나는 정말 좋아해 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 말이 prefiero el té. 자, 나는 때, 차를 더 선호한대요. 뭔 소리예요? 자, A가 지금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데 너는? 이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한 다음에 나는 차를 더 선호해 라는 말은 나는 커피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겠죠. 자, 그러면 나는 커피를 안 좋아해 라고 얘기를 해야 되면 앞에가 부정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 중에 부정을 찾으시면 되는데
이것도 너무나도 답이 너무 명확해요. 왜냐하면 일단 이렇게 역구조 동사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me gusta라든지 me encanta라든지 역구조 동사를 활용한 문장에 대해서 되물을 때는 나도 그래,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할 때 요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1번과 2번은 일단 무조건 탈락이에요. yo, no, yo, si 안 돼요. 그죠? 자, 그러면 3번, 4번, 5번은 전부 다 아미가 됐으니까 아미, me gusta 이런 식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아까 다시 말했지만 여기 정황상 지금 커피를 좋아하지 않고 나는 차를 더 선호한다라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려면 부정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3, 4, 5번 중에 3번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아미 노메 구스타 무cho. 나는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아. 나는 차를 더 선호해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너무 답이 3번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또 우리 혹시 모르잖아요. 뒤에 가보도록 하죠. Yo también tomote a veces. 나도 가끔씩 차를 마셔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tomar 동사는 일반 동사를 썼기 때문에 yo라는 게 들어갈 수 있어요. pero no sin leche입니다. 자, sin leche라는 거는 우유 없이예요. 차를 먹는데 보통 이제 홍차 같은 거 이렇게 우유, 밀크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잖아요. 자, 그런데 차를 마시긴 하지만 우유 없이는 안 좋아한다라는 뜻이죠. 이거 잘 보세요. no sin이니까 우유가 없는 거는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자, 그랬더니 이 B가 뭐라고 얘기해요? Me gusta sin leche. 우유 없는 것을 나는 좋아해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뭔 소리일까? 자, 여기 지금 뒤에 보기를 볼게요. 일단 5번 yo también 안 돼요. me gusta가 들어갔으니까 yo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3번, 4번밖에 안 되는데 a mí tampoco인지 a mí también인지를 보셔야 돼요. 자, a mí tampoco라는 거는 앞에 상대방이 말한 게 부정일 때 나도 안 좋아해 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거고 a mí también은 앞에 상대방이 나는 이거 좋아해, 나도 좋아해 라고 해야 될 때 a mí también을 쓰는 거예요. 지금 앞에 그럼 정황상 sin leche, leche가 없는 것을 이 사람은 싫어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나도 싫어해 하려면 a mí tampoco가 맞겠죠. 그렇죠? 근데 a mí también이 돼버리면 완전 이상한 말이 돼요. 그래서 나도 좋아하는데 라는 거는 앞에 사람은 싫다 했는데 나도 좋아하는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정답이 3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봤을 때 대체 뭔 소리냐 라고 헷갈릴 수 있는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a mí no, a mí sí, a mí tampoco, a mí también 요 의미들만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명확하게 해두시면 절대 틀릴 일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a mí tampoco 하던데 여기 지금 no가 없는데 말이 돼요? 네, tampoco에 이미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no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a mí tampoco me gusta sin leche. 나도 우유 없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아미 también, 아미 tampoco, 아미 no, 아미 sí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본 개념표 13강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제가 스마일 표시까지 넣어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 기출문제편 10강에서 취미와 기호 표현에서도 이런 흡사 문제들 굉장히 많이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은 절대 틀릴 일 없어요. 17번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1점입니다. 1점. Buenas tardes. 오후 인사죠. 자, ¿Es esta la oficina del señor Fernández? 여기가 페르난데스 씨 오피시나 사무실인가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no, 아니래요. La suya está en la tercera planta. 자, la suya는요. 자, su oficina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의 사무실인데 오피시나가 이미 한번 나왔으니까 이렇게 대명사로 쓴 겁니다. 소유 대명사. 자, está en la tercera planta. 3층에 있다. 세 번째 층에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지금 잘못 온 거죠. 그죠? 자, 그럼 봅시다. aquí es. 아니에요. 여기에요. 무슨 소리죠? 네, 여기가 페르난데스 오피시나예요? 아니에요. 여기입니다.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 2번에 대나다 천만에요. 요것도 gracias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어머 천만에요라고 하는 거 no hay de qué 역시 de nada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완전 또 다른 동문서답이겠죠? 자, me parece bien 내가 보기에는 괜찮아요 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그런 거죠. 뭐 이거 어떤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상황은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me sienta bien 이거는 뭔가 나에게 잘 맞는 겁니다. 뭐 옷이 맞다라든지 뭔가 음식이 나에게 입맛에 잘 맞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정황상 절대 들어갈 수 없는 표현이고요. se ha equivocado 이게 정답이죠. 네, 실수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잘못
하셨네요. 이런 거죠. 우리 전화 대화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건데 꼭 전화에서만 쓰느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상황, 뭔가 잘못 찾아왔을 때라든지 뭔가 잘못 얘기를 했을 때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겁니다. 세아이키 보카도 실수하셨네요. 이런 뜻으로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전화 대화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다 보니까 제가 전화 대화 표현에 넣어놨던 표현이긴 한데요. 자, 꼭 전화에만 쓰는 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18번 가실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pues este es mi nuevo piso. 여기 봐봐. 이게 내 새로운 뭐 아파트야. 뭐 이런 의미겠죠? No está mal, verdad? 그렇게 나쁘지 않지. 맞지? 이랬어요. Claro que no. 물론 아니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말 좋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Gracias por invitarme. 나를 초대해줘서 고마워라고 얘기했어요. Gracias a ti por venir. 이랬어요. 내가 너에게 고맙지. por venir. 와줘서 라는 뜻입니다. Ahora siéntate. 이제 앉아서 이 ponte cómoda. 편하게 있어 라는 겁니다. 자, siéntate와 ponte는 전부 다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앉고 편하게 있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을 던집니다. 지금 상황에 B가 지금 A에게 초대를 받아서 A 집에 간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eso no es así. 그건 그렇지 않아. 자, 이거는 상대방이 말한 거에 대해서 부정으로 얘기할 때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쓰는 거고요. No estoy seguro. 난 확실하지 않아. 라는 겁니다. Estás en tu casa. 이게 정답인데요. 너는 너의 집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도 이상한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직역을 하면 넌 너의 집에 있다. 라는 건데 자, 여기가 너네 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있어 라는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말로 굉장히 자주 쓰는 말입니다. Estás en tu casa. 너는 너네 집에 있다. 다시 말해서 너네 집에 있는 것처럼 편하게 있어 라는 뜻이에요. 자, 이 표현 말고도 우리가 이제 멕시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Mi casa es tu casa가 있어요. 우리 집이 너네 집이야. 어머, 너네 집을 나한테 준다고가 아니라 우리 집이 너네 집인 것처럼 편하게 있어 라는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 초대를 했을 때 상대방에게 편하게 있으세요라고 이제 해주는 그런 안정감을 주는 그런 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4번에 de ninguna manera 결코 뭐뭐 아니다라는 표현이고요. No me da lo mismo. me da lo mismo가 나에게는 똑같아라는 뜻은 나도 마찬가지야라는 뜻인데 no가 붙었으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황상 들어갈 말이 3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19번 가실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Me preocupa mucho la contaminación del medio ambiente였어요. 내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라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요? contaminación, 오염이고요. medio ambiente, 환경입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왔고요. Sí es verdad. 맞아, 사실이야. Hay que hacer algo. 뭔가를 해야만 해라는 거죠. 자, hay que라는 경우는 뒤에 이제 동사 원형을 써가지고 뭔가 해야 한다라는 의무 표현을 나타내는데 자,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도서관에 가면 조용히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차를 이렇게 거리를 다닐 때는 신호등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런 우리가 공공질서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아이께 동사 원형을 보통 얘기해요. 지금 여기서도 환경오염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거는 나 혼자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기보다는 우리가 다 같이 공공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아이께 동사 원형을 쓴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겠어 라고 얘기했어요. ¿Y qué vamos a hacer? 그럼 뭘 우리가 해야 될까? No lo sé, 잘 모르겠어. Pero no podemos quedarnos de brazos cruzados 했어요. 자, 우리가 뭐뭐를 해서는 안 돼.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돼라는 거죠. 자, de brazos cruzados. brazo는 팔이고요. cruzado는 꼬운입니다. 그래서 팔짱을 끼고란 뜻인데 다시 말하면 방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두커니 이렇게 서가지고 팔짱 끼고 보고 있는 거는 방관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 얘기를 스페인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두고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빈칸에 들어가면 골라야겠죠. 1번에 anda a solas, 혼자 거닐다 라는 겁니다.
자, vive allo grande입니다. 자, vivir allo grande라는 표현이 있어요. 굉장히 럭셔리한 곳에서 살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의리의리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네. 자, no está al aire libre. aire libre는요, 자, 야외라는 표현입니다. 야외에 있지 않다라는 거고, va de mal en peor. 나쁜 거에서 더 최악으로 가고 있대요. 자,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이게 정답이죠. 지금 환경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점점 나빠지고 있으니까. 4번이 정답이죠. Está en el séptimo cielo. 자, 요거는 기분이 굉장히 행복하다라는 관용 표현입니다. 자, 요 표현을 잘 몰랐다. 제가 실전 문제편 10강에서 요 표현을 콕 집어 물어보는 걸 제가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여러분 알 수 있고요. 심화학습형 교재랑 수능 특강 14강에 5번 문항을 뭔가 개조해서 만든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연계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문제 풀어봤었던 내용이니까요.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입니다. 자, 미겔, no te veo bien 됐어요. 미겔, 내가 너를 보는데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몸 상태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뭘 물어볼까요?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뭐 이런 걸 물어보겠죠. Mañana tengo un examen y estoy muy nervioso. 내일 내가 시험이 있는데 너무 떨려. 그랬어요. 그랬더니 tranquilo, 진정해. Seguro que lo apruebas. 했어요. 나는 확신하는데 너가 아마 잘 볼 거야. 패스할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 친구한테 무슨 일 있느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게 정상이죠. ¿Qué te pasa? 무슨 일이야? 그렇죠. 그다음에 te lo paso 했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에게 그것을 내가 건네줄까? 라는 겁니다. 내가 이거 너한테 줄까?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te pasa 알고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어? 이게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cuando te pasa 무슨 말일까요? 언제 너에게 일어났니? 그 사건이 언제 너에게 일어났어? 갑자기 명탐정이 됐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A와 C가 정답이 되겠죠. 자, 이 안부를 묻거나 건강 상태 물어보는 거요. 기출문제편 3강에서 자세하게 공부를 했었고요. 심학습편 교재 부록에 선생님이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콕콕 이렇게 찝을 수 있었을 거예요. 21번으로 가볼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Tienes que leer esta novela. 너는 이 책을 읽어야만 해. 이 소설을 읽어야만 해. Ya la he leído 했어요. 나 그거 이미 읽었어 라는 거죠. 여기서 라는 esta novela를 얘기하겠죠. 자, he leído는 우리 읽다라는 leer 동사의 현재 완료 시제죠. 그래서 이미 읽었다라는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Has visto también la película? 자, has visto는 우리 ver 동사죠. 보다. 그래서 영화도 봤어? 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Pues te va a encantar. 아마 너가 엄청 좋아할 거야. 라는 거는 아직 안 봤다라는 얘기겠죠. Es mucho mejor que el libro. 책보다 훨씬 더 좋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아직 안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 답은 1번이요. todavía no. 아직 안 봤어. 이렇게요. 네. hasta luego. 나중에 봐. 네. desde luego. 네, 요게 물론이지라는 표현입니다. con permiso. 실례합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claro que sí. 물론이지. 자, 3번과 5번은 동일한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쉽네요. 얘도. 자, 22번부터 이제 독해 지문이 시작됩니다. 자,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이요. 자, 보기가 너무도 좋게 한국어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합시다. Los primeros coreanos llegaron a México en 1905 para trabajar en Yucatán. 자, primeros coreanos 첫 번째 한국인들, 그러니까 처음으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온 거예요. 도착을 한 겁니다. 멕시코에. 언제요? 1905년에요. 뭘 하기 위해서요? 자, 유카탄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En 1931 compraron una casa tradicional en Mérida que llegó a ser lugar de encuentro de los coreanos en esta parte de México. 자, 1931년에 compraron 하면은 사다라는 compra로 동사의 과거 시제죠. 자, 아까 전에 llegaron은 우리 llegar 동사의 과거 시제였어요. 도착하다라는 동사. 자, 꼼프라를 사다였죠. 그래서 샀대요. 이제 과거니까요. Una casa tradicional, 전통적인 집 하나를 샀어요. 자, 메리다에서.
근데 자, 이 집은 어떻게 됐느냐? 예고 아세르. 자, 예고는 우리 예가르 동사의 또 과거고요. 예가르 아세르 하면 뭐뭐가 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떤 장소가 된 겁니다. 자, 만남의 장소래요. 엔쿠엔트로 여기 적혀있죠. 만남. 자, 만남의 장소가 된 이 집을 샀습니다. 근데 누구의 만남인지 뒤에 설명이 적혀있죠. 델로스 코레아노, 한국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가 됐어요. 근데 그 한국 사람들은 누구냐? En esta parte de México. 이 멕시코의 요 근방에 있는 이 멕시코에 거주하는 이 한국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가 된 이 집을 하나 샀대요. 1931년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allí se celebraban bodas, las fiestas de los 15 años, las de los 60, etc. 라고 있어요. 자, 그곳에서 이제 뭔가 기념하고 축하를 한 겁니다. bodas. 결혼식이고요. 그다음에 las fiestas de los 15 años. 자, 15는 우리 15라는 숫자죠. 15세의 파티라는 거는 quinceañera라고 하는 멕시코의 굉장히 전통 생일 파티가 있어요. 15살이 되는 소녀의 생일 파티를 굉장히 거하게 해주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살이 되면 이제 다 자랐다, 성인이 됐다라는 의미로 여자아이에게 생일 파티를 굉장히 크게 이렇게 해주는데 뭐 친구들도 당연히 초대하고 뭐 친척들 다 초대해가지고요. 아버지랑 춤도 추고 그다음에 친구들하고 먹을 것도 나눠 먹고 이런 굉장히 큰 규모의 생일 파티가 곧 멕시코의 축제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거를 했다라는 거죠. 이곳에서. 자, 그다음에 Las de los 60. 60는 우리 60이죠. 60세가 됐을 때 또 그런 파티를 하잖아요. 우리 이제 보통 환갑 파티라고 하나요? 환갑 파티가 환갑. 네. 환갑. 네. 그런 걸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기념을 했었다라는 거죠. 에스테테라 등등등이죠. Hoy en día, 오늘날 en este edificio se encuentra el museo conmemorativo de la inmigración coreana, en el que podemos descubrir la historia de aquellos que viajaron a Yucatán buscando una vida mejor가 한 문장이에요. 엄청 길어요. 자, 오늘날 이 건물은 이 건물에서 se encuentra 발견한다라는 거죠. 자, museo conmemorativo. 자, museo conmemorativo de la 여기 적혀있어요. 한인 이민 기념관이라고 여기서부터 너무 친절하게 되죠. 오, 네, 너무 좋네요. 자, 이 건물에 이제 한인 이민 기념관을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En el que 그곳에는요, podemos descubrir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La historia de aquellos 그들의 역사를 이민자들의 역사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누구냐? Viajaron a Yucatán. 자, 유카탄으로 여행을 온 사람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여행이라기보다는 buscando una vida mejor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서 온 사람들, 이민자들의 그런 역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자, 보기를 가봅시다. 한인 이민 기념관은 1931년에 건축되었다가 아니고 1931년에 어떤 집을 사가지고 그거를 이런 용도로 썼잖아요. 파티도 하고 결혼식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오늘날 이게 한인 이민 기념관을 이제 볼 수 있게끔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1931년에 건축되었을 때부터 이게 한인 이민 기념관이었던 건 아니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멕시코의 메리다에 한인 이민 기념관이 있다. 그쵸? 메리다에 있잖아요. 예, 그죠? 맞아요. 멕시코 한인 이민의 역사는 1905년에 시작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1905년에 처음으로 한국 사람들이 멕시코에 오기 시작했으니까. 맞는 말이죠. 한인 이민 기념관은 이민 15주년을 맞이하여 개관하였다라는 말은 1도 없었어요. 15주년이란 말 1도 없었어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내용은 길었으나 네, 뭐 보기가 너무너무 쉬워서 여러분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아마 이 내용은 처음 등장한 내용인 것 같아요. 독해 지문으로는. 네. 23번으로 가죠.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저 이 글 보면서 스페인 가고 싶다라는 생각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읽어보시면 알아요. 해보도록 하죠. Desde 1992, el AVE es el tren más rápido de España. 자, 1992년부터 아베는요. 자, 기차는 기차였는데 más rápido, 제일 빠른 기차였어요. 스페인에서. 자, 이 아베라는 기차는요. 우리나라에 보면 KTX 같은 느낌인데 시속 300km로 달립니다. 엄청 빨라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스페인에 여행을 가면 도시간 이동을 할 때 빠른 시간에 이동을 해야지만 여행 시간을 이렇게 단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저가 항공기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 제일로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바로 이 고속열차입니다. 바로 아베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열차를 이제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게 되면 한 번쯤은 이용할 텐데 그 열차에 대한 이제 소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el viaje entre Madrid y Barcelona de más de 500 kilómetros dura casi
casi 6 horas en coche. 자, 여행은 여행인데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사이를 여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뭐 이상입니다. 500km 이상의 거리예요. 엄청 먼 거죠. 누라 하게 되면 소요되다란 동사입니다. 자, casi 거의 6 horas 6시간. en coche 자동차로. 그래서 6시간 이상을 운전을 해야지 마드리드부터 바르셀로나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거리가 굉장히 머니까요. El mismo viaje 같은 여행을 en abe로 여행을 한다면 dura menos de 3. 자, 3시간보다 더 적게 걸린다는 겁니다. 2시간 40분 정도 걸리는 걸 알고 있어요. 엄청 빠른 거죠. 네. 그래서 6시간 걸릴 거리를 2시간 30분 만에 간다면 정말 빠른 거죠. 네. El único problema es que el billete es un poco caro. 입니다. 유일한 문제가 뭐냐면요. 자, 프로블레마라는 단어는 아로 끝났지만 남성 명사죠. 자, 유일한 문제는 엘비에 때 표가 운뽀꼬 까로 조금 비싸다라는 겁니다. 그쵸? 이게 아무래도 고속 열차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아베라는 열차 표 가격은요, 우리 이제 오픈하자마자 살 때가 제일 저렴해요. 그래서 점점점 출발 일자가 다가올수록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출발한 날은 당연히 원가 그대로 사셔야 돼요. 근데 이제 미리 여러분들이 여행 계획을 다 짜 놓으셨다면은 미리 예매를 하는 거를 강추드립니다. 거의 50% 가격에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하셔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시면 굉장히 빠른데 단점은 무엇이냐? 표가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놓치게 되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일이 벌어지겠죠. 근데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다 예약을 해가지고 다들 저렴한 가격에 이용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이 가격만 해결이 된다면. Por cierto, 운 좋게도 desde junio de 2021 también se puede viajar de Madrid a Barcelona en Avlo, un nuevo tren de alta velocidad más barato. 자, 운이 좋게도 2021년 6월부터 역시 se puede viajar을 여행할 수 있대요. 마드리드부터 바르셀로나까지 아블로를 타고요. 자, 이 아블로는 뭐냐? 새로운 기차래요. 알타 벨로시다. 속도는 속도인데 높은 속도니까 고속 열차입니다. 고속 열차인데요. 마스 바라토 더 저렴한 이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2021년 6월부터 아블로라는 새로운 고속 열차가 나왔는데 가격은 아베보다 더 저렴하고 시속도는 아베랑 거의 흡사하다고 합니다. 이런 걸 타러 가야 되는데 그쵸? 여행 가야 되는데 지금 아무 데도 못 가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봐야겠죠. 1번에 El ave es más nuevo que el Ablo. 자, 아베가 아블로보다 더 새 거다가 아니라 아블로가 더 새 거죠. 틀렸어요. Se puede viajar en Ablo desde 1992. 아니요, 아블로는 2021년부터 이용하니까 틀렸어요. 자, entre Barcelona y Madrid hay menos de 500 kilómetros. 자,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 사이는 500km보다 더 적게 이 거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완전 반대죠. 자, viajar en ave es más caro que viajar en Ablo. 아베로 여행하는 것은 아블로라 여행하는 것보다 더 비싸다. 그죠? 가격이 더 비싸다라고 했으니까 맞죠? 자, de Madrid a Barcelona se tarda menos en coche que en ave. 자, 마드리드에서부터 바르셀로나까지 se tarda 걸리다라는 표현이에요. 어떤 시간이 소요되다라고 보시면 돼요. 더 적게 걸린대요. 자동차로 가는 게 더 적게 걸린대요. 뭐보다요? 아베로 가는 것보다. 뭔 소리예요? 아베가 더 빠르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아블로를 꼭 타는 일이 와야겠죠. 조만간 빨리 스페인을 가봐야 된대. 그렇죠? 자, 24번으로 가겠습니다. 1점짜리고요. 세상에나 이 지문은 수능 특강의 15강에 10번 문항을 거의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보셨다면 이거 어디서 본 건데 수능 특강에서 보신 거예요. 자, 가보도록 합시다. 라사리오 데 토메스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이에요. 자, El Lazarillo de Tomes es una novela española publicada en el año 1554. 자, El Lazarillo 데 토메스. 자, 라사리오 데 토메스라는 것은 스페인 소설이에요. 근데 출간된입니다. 언제요? 1554년에 출간된 스페인 소설이다. Está escrita en primera persona en forma de carta. 자, 이거는 쓰였어요. 자, 여기 escrita라는 건 노벨라가 여성이니까 그런 거죠. 자, 1인칭 시점으로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en forma de carta, 편지 형식이다라고 했어요. Es una triste, 뭔가 좀 슬프대요. 그리고 al mismo tiempo, 동시에, 동시에라는 표현이에요. 자, 슬픔과 동시에
dice divertida historia en la que Lázaro cuenta su interesante vida como pícaro en el siglo XVI español, desde su nacimiento hasta su boda. 자, 슬픔과 동시에 뭔가 즐거운 히스토리아, 역사 아니면 히스토리 이야기가 있대요. 근데 그곳에서는 라사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contar 동사요. 이야기하다. cuenta라는 단어로 바뀌었죠. Su interesante vida. 그 라사로 자신의 굉장히 재미있는 삶, 인생. 근데 como pícaro. 악당으로서의 자기의 재미있었던 그런 생활 모습을 여기서 얘기를 해줘서 재미있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en el siglo XVI있으니까 16세기, 스페인의 16세기에 악당으로서의 삶을 그렇게 표현해서 재미를 주기도 한다라는 의미죠. Desde su nacimiento, 그의 탄생부터 hasta su boda, 그의 결혼까지의 일 과정을 다 보여준 겁니다. Por medio de esta obra, 이 작품을 통해서 descubrimos la realidad social española de entonces. 자, de entonces, 그 당시에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 당시의 스페인의 사회적인 현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자, 볼까요? 1번에 1인칭 시점이다. 맞고요. 편집글 형식이다. 맞고요. 1554년에 출판되었다. 맞고요. 주인공의 탄생에서 죽음이 아니라 결혼까지 다루는 거죠. 16세기 스페인의 사회 현실을 담고 있다라고 마지막에 등장했던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연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던 거죠. 25번 가볼까요?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자주 봤던 인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Frida Kahlo es una de las pintoras más importantes de la historia del arte mexicano. 자, 프리다 칼로는요, 굉장히 중요한 화가, 여성 화가 중에 한 명인데 어디에서 중요하냐? 멕시코 예술 역사상 굉장히 유명한 여성 화가 중에 한 명이다. pinto. 자, pintar 동사, 그리다라는 동사의 과거 시제죠. 그렸어요. unos 200 cuadros. 자, cuadro는 우리 액자란 뜻도 있고 그림이란 뜻도 있습니다. 자, 대략 200개의 그림을 그렸다. 200점의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죠. entre los que. 자, 그것들 사이에서는 encontramos un gran número de autorretratos 했어요. autorretratos는 자화상을 의미합니다. 자, 그란 누메로하면 대다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화상이 대다수라는 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대요. 그래서 200점 이상의 작품을 남겼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자화상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En muchas de sus obras expresa el dolor por su mala salud y la difícil relación con su esposo Diego Rivera, otro famoso pintor mexicano del siglo XX. 자, 무슨 말이냐면요. 그의 많은 작품들 중에 대다수가 표현을 했어요. El dolor por su mala salud. 그의 그 굉장히 안 좋은 건강의 고통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제가 예전에 프리다 칼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 이제 화가가 굉장히 이제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가지고 이제 전신 마비에 거의 올 정도로 굉장히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신체적인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자기의 그런 신체적인 고통과 그다음에 건강 상태가 안 좋음에 불구하고 그런 고통의 모습을 자화상으로 표현을 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La difícil relación, 자, 굉장히 어려운 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표현을 했대요. 누구와의 관계냐? Con su esposo, 그의 남편인 디에고 리베라와의 관계, 안 좋은 관계에 대해서도 표현을 많이 했대요. 근데 그 디에고 리베라 누구냐? Otro famoso pintor, 다른 굉장히 유명한 화가인데요. 멕시코 화가입니다. 20세기에. 그래서 둘 다 부부가 화가였어요. 디에고 리베라, 굉장히 유명한 화가입니다. 근데 디에고 리베라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프리다 칼로랑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외도를 했어요. 특히나 이제 프리다 칼로의 여동생과도 이렇게 막 사랑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좋지 않은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과 결혼을 함으로써 이제 불행한 삶을 살았겠죠. 아니, 그런 내용들을 작품에 다 고스란히 담아가지고 이게 표출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지문이었어요. 자, 1번에 프리다 칼로 tuvo problemas de salud. 자, 프리다 칼로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건강상. 그죠? 맞는 말이죠. 자, tuvo는 우리 tener 동사, 가지고 있다라는 동사의 과거 시제입니다. 자, Diego Rivera pintó el dolor de su mujer. 디에고 리베라가 그의 와이프의 고통에 대해서 그렸다라고 한 말은 없었어요. 일단 디에고 리베라의 내용은 마지막 줄 요게 다예요. 그죠? Frida Kahlo es una pintora indígena
indígena mexicana. 자, 멕시코 원주민 화가다. 원주민이란 말이 없었어요. 그죠? 자, 프리다 칼로 pinto más de 200 cuadros con su esposo. 자, 200작품 이상을 그렸는데 그의 남편에 대해서가 아니죠. 네, 남편이랑 사이가 좀 안 좋아가지고 그 안 좋은 관계에 대해서 그린 거예요. 자, en todas las obras de Frida Kahlo vemos a su esposo. 자, 프리다 칼로의 모든 작품에서는 그의 남편을 볼 수 있다. 모든 작품에서 볼 수 있는 대다수의 작품에서 남편과의 안 좋은 관계에 대해서 그린 겁니다. 네, 그래서 남편을 볼 수 있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기회가 된다면 프리다 칼로의 주요 작품들을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이거는 수능 특강 우리 연계교재 18강의 10번 문항에 이 지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연계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26번입니다.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Los ríos Parada y Uruguay confluyen en el Río de la Plata, uno de los ríos más anchos del mundo. 자, 파라나 강과 우루과이 강은요, confluyen 하면은 합류하다라는 동사 여기 나와 있죠. 자, 합류를 해요. 어디서요? 플라타 강에서요. 근데 그 플라타 강은 무엇이냐? Uno de los ríos más anchos del mundo. 안초는 너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그런 강 중에 하나인 플라타 강에서 이 두 강이 합류를 한대요. De lado a lado llega a tener más de 220 kilómetros y sirve de frontera natural entre Argentina y Uruguay였어요. 자, 이쪽 면에서 저쪽 면까지 거의 más de 220km 이상 거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엄청 길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시르베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프론테라면 국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연적인 국경 역할을 한대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사이에서 이 강이 저절로 국경 역할을 하는 겁니다. un lado está Buenos Aires y al otro Montevideo. 한쪽 면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고 한쪽 면은 몬테비데오에 있다라는 거죠. Algo que poca gente sabe es que el nombre de Argentina tiene que ver con este río, pues viene de la palabra latina argentum, que quiere decir plata.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 너무 길어요. 자, 근데 그 무언가는 적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거의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무언가가 있대요. 자, 여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자, el nombre de Argentina, 아르헨티나의 이름이 tener que ver con 해가지고 뭐뭐와 연관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강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라는 거죠. Pues viene de la palabra, venir de 어디서부터 유래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단어에서 유래를 했는데 라틴어래요. 근데 라틴어인 아르헨툼이라는 요 라틴어에서 유래를 한 그 단어가 바로 아르헨티나라는 건데, 자, 아르헨툼이라는 거는 quiere decir, querer decir, 의미하다라는 표현인데 플라타를 의미한대요. 그래서 이 플라타가 이 플라타 강을 이 단어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됐다. 이런 사실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른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1번에 파라나 강의 폭은 약 220km다라는 게 아니고, 자, 요거는 지금 플라타 강에 대한 설명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루과이는 라틴어로 은을 의미한다가 아니라 아르헨티나. 그죠? 우루과이가 몬테비데오를 가로지른다. 우루과이 강은 여기 한번 등장하고 끝이에요. 그죠? 아르헨티나 국명은 라플라타 강과 관련이 있다. 그렇죠? 라플라타 강이 이 플라타에서 이 아르헨툼 해가지고 아르헨티나 나왔으니까 맞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라플라타 강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들 중에 하나다가 아니라 넓은입니다. 안초.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도 우리 수능 특강 3번에 12번 문항에 나왔던 지문을 그대로 응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도 연계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7번부터 이제 어법이에요. 자,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1점짜리고요. 이거는 선생님이 심화학습편 4강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처음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 어렵다고 할 수도 없어요. 자, disculpe, 실례합니다만 alguna biblioteca pública cerca de aquí, 이 근처에 공공도서관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건 무조건 아이동사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과 4번 중에 하나예요. 일단. 그죠? 자, 그랬더니 니 이데야 잘 모르겠어요. 자, de otra ciudad, 다른 도시에서
soy 왔다라는 거랑 estoy de는 내가 어디에 있다라는 의미로 estoy를 쓰잖아요. 그래서 나는 다른 도시에서 왔어요. 그래서 여길 잘 몰라요가 맞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conosco는요, 우리 알다라는 conocer 동사인데, 자, 요거는 어떤 장소나 그다음에 사람을 만나보고 가봐서 아는 걸 얘기할 때 이 conocer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난 다른 도시에서 왔기 때문에 여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때 ser 동사, 출신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 동사, ser 동사, estar 동사 비교하는 것만 잘 기억하셨다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28번 갈게요. 아, 얘는요, 여러분, 심화학습편에서 제가 9강에서 이 전치격 인칭 대명사의 예외라고 해서 명확하게 제가 설명을 해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잘 보셨다면 절대 얘는 틀릴 수가 없는 거죠. 너무너무 딱 혹시 봐도 3번 답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자, hasta tú라는 겁니다. 자, 일단 hasta 라는 거 있죠. 자, 얘랑 그 다음에 segundo, 그 다음에 entre. 자, 얘네들은 전치사이지만 이 뒤에 인칭 대명사가 올 때 전치격 인칭 대명사를 쓰지 않고 그냥 주격 인칭 대명사처럼 그대로 써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아스타가 중요한데요. 자, 아스타는 뜻에 따라서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어디까지로 거리상을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공이 너한테까지 날아갔네? 라고 할 때 있죠. 그럼 너에게까지라고 해서 너한테까지, 너한테만큼의 거리까지 갔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전치격 인칭 대명사를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조차도라는 의미요. 그래서 너조차도 이렇게 했구나라고 할 때 이 아스타를 썼다라면 그때는 전치격 인칭 대명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번에 아스타 뚜 llegas tarde, 너마저도 늦었구나라는 거죠. 그때는 뚜라고 그냥 쓰셔야 돼요. 띠가 아니에요. 자, 2번에 no puedo vivir sin ti. sin이라는 단어 뒤에는 무조건 전치격 인칭 대명사 써야 됩니다. 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세군 다음에는 띠 쓰지 않고 뚜로 써야 돼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no puedo vivir sin ti 알려드릴게요.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너무 좋은 말이네요. 3번에 세군 띠가 아니라 세군 뚜가 되는 거죠. 자, 너에 의하면 todo es posible. 모든 게 다 가능하다. 그래서 너는 항상 이제 화이팅 넘치는 사람 있잖아. 이거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가능해. 이런 사람이죠. 그럼 네 말에 따르면은 모든 게 다 가능한 거야. 이런 말입니다. 자, 4번에 hacemos todo esto por ti. 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했다. por ti. 자, por이라는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ti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는데요. 너를 대신해서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했다라는 의미도 되고 너 때문에 이걸 다 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너로 인해서 이걸 다 했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이거 이제 앞뒤 문장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얘는 por 뒤에 띠가 오는 게 맞느냐만 놓고 보면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에요. entre tú y yo no hay ningún problema.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entre 다음에는 tú라고 주격 인칭 대명사 형태 그대로 써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죠. 제가 이거를 그대로 설명을 써놨는데 그거를 잘 보셨다면 아마도 이런 건 너무 쉽네 이렇게 하고 답을 고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29번 가볼게요. 빈칸 A부터 C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제기 대명사와 그 다음에 목적 대명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자, yo siempre 나는 항상 lavo las manos 손을 씻는데요. a los niños 아이들을 씻겨주는 거죠. 자, 그럼 이 아이들에게 손을 씻겨주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말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레스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들에게 손을 이렇게 씻겨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1번 탈락이고요. 4번, 5번 탈락입니다. 네. 자, antes de comer, 식사 전에. 그래서 나는 항상 식사 전에 아이들의 손을 다 씻겨준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porque 왜? 라바스도 너가 씻겨주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너가 걔네들의 손을 씻어주느냐라는 거겠죠. 자, 걔네들에게 그러면은 누구겠어요? 레스겠죠. 네, 그 다음에 손을 라스 마노스니까 라스겠죠. 자, 요렇게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간접 목적 대명사, 직접 목적 대명사 이렇게 두 개가 이런 순서로 나오잖아요. 둘 다 3인칭일 때 바꿔줘야 되는 게죠. 앞에 얘를 세로 바꿔줘야겠죠. 자, 그러면은 정답은 2번밖에 될 수 없죠. 네, 그래서 porque se las lavas tú. 너가 왜 다 씻어주는 거야? Son muy pequeños. 애들이 너무 어리고 y no saben hacerlo solos. 혼자서 그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됐어요. 자, 요거는 우리 기본 개념편 11강의 내용과 17강의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당연히 풀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마지막 30번입니다. 밑줄친 부분의 쓰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요. 자, 요거는 심학습편 10강에 선생님이 올해 리뉴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PDF 파일로 제공했던 내용에 들어가 있는 바로 딴또에 관련된 겁니다. 자, 요거 연계교재에서 올해 처음 등장한 내용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요거는 출제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리뉴얼해서 넣어놨는데 역시나 이렇게 모의고사에 등장했네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No tienes que enfadarte tanto 했어요. 자, 너는 그렇게 화를 내어서는 안 돼라는 거면 너 그렇게 화낼 필요는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딴또 무처랑은 조금 다르게 그렇게나 많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딴또를 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심학습편에서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요거였죠. 자, 그러면 A에 들어간 딴또는 맞는 말이겠죠. 그렇게 화낼 필요는 없잖아 이런 식으로요. 자, mis padres son un tanto pesados conmigo 했어요. 자, 우리 부모님은 나와 함께,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pesados는 무거운입니다. 한마디로 관계가 무겁다라는 건 조금 약간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약간 알게 모르게 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근데 un tanto라는 거는 강조이면 조금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무언가라는 의미의 단어인 algo라는 걸 써가지고 뭐 algo dulce라든지 어떤 조금 단, algo calor 뭔가 좀 더운 이런 의미로 강조의 의미를 더해주는 algo라는 단어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것처럼 un tanto 하게 되면은 요거 통째로 봐가지고 조금 나랑 관계가 조금은 어색한 그런 사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un tanto 여기 이제 tanto만 이제 표시를 해놨지만 어쨌든 un tanto가 통째로 해가지고 뭔가 조금 어느 정도 약간의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맞는 거고요. 마지막이요. Mi tío gana 3,000 euros al mes. 자, 우리 삼촌이라고 해봅시다. 우리 삼촌이 한 달에 3,000유로를 벌어요. 이렇게 돈을 버신대요. 이 미디아 우리 이제 누구로 할까요? 삼촌이니까 이모로 할까요? 네, 우리 이모는 otro tanto. 자, otro tanto도 통째로 해서 같은 것이란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모도 똑같이 3,000유로를 한 달에 번다라는 의미로 앞의 내용과 동등한 거를 한 번 더 얘기할 때 otro tanto 얘도 가능해요. 얘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A, B, C 결론적으로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딴또의 역할이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의미는 다르지만 지금 A, B, C 모두 다 딴또를 넣어가지고 문장을 조금 더 강조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든지 의미를 부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0번의 정답 A, B, C 전부 다 맞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연계교재에 올해 처음 또 등장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모의고사에도 나오긴 했으나 요걸 응용해서 수능에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생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심화학습편 10강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긴 시간 동안 1번부터 30번까지 전부 다 풀이를 해드렸어요. 자, 여러분이 틀렸던 문제가 어떤 건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보면서 이런 부분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한 번 더 느끼시면서 틀렸던 부분은 다시 한번 꼭 체크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6월 모의평가가 끝나면 항상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등급이 너무 낮게 나왔는데 이대로 해도 될까요? 막 고민을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대답이 항상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여러분의 목적지는 수능시험이죠. 수능시험을 위해서는 앞으로 9월 모의평가 한 번 더 남았고요. 앞으로 많은 시간이 그대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능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쭉 하시면 좋은 결과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꾸준히 스페인어 공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해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또 새로운 강의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오!